이번에 강의하게 될 제88강은 바로 서당문화진흥회에서 기획했던 통감교류 부분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강의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통감 전체를 강의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또 다른 부분의 강의의 형평성에 의하여 이번 강의로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고조의 마지막 고명, 다시 말하면 훗날의 일을 남기는 유언과 아울러서 환고조의 종합적인 역사의 평을 논술하여 우리는 여기에서 강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원문을 보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고조는 천자에 즉위한 지 12년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조는 유언으로서 훗날의 일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뭐 때문에 죽게 됐느냐? 화살을 맞았던 그 상처가 더욱 심해지면서 아무리 훌륭한 의사도 나의 운명을 바꿔주지 못할 것이라는 유언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후는 훗날 나라를 다스리려면 재상이 필요한 것이고 그 재상을 누구를 하면 좋을 것인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후사를 고명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고조의 일평생에 400년 환나라의 왕업이 이처럼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환고조의 온대한 안목에 의한 제도였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상처가 심하니 편자인들 나의 운명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환고조는 이 경포를 공격할 당시 유시에 맞아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행도의 질심이언을 바로 돌아오는 길에서 병이 더 악화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자사당에서 제사 올리고 폐땅에서 고향 노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린 것도 바로 이 화살을 맞은 몸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면서도 악화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여후는 양이를 훌륭한 의혼을 맞이하여 이 편한데 들어가 뵙도록 한다, 이 말은 치료하도록 하였는데 상이 만매지왈 환고조가 거만스럽게 욕을 하면서 의사에게 뭐라 하느냐? 오이포이로 지 삼척하야 나는 미천한 사람으로서 삼척의 칼을 들고 의병을 일으켜서 천하를 이렇게 취하였으니 이것이 나에게 준 천명이 아니겠는가? 명례제천하니 바로 명이라 하는 것은 사생이 유명이니까 논어에서 말한 것처럼 죽고 사는 것이 다 천명에 관한 것이니까 바로 이 천명에 관련된 죽음과 삶이 다 하늘의 뜻에 달려 있으니 수 편작인들 하이기리요. 비록 편작이라 한들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아무리 편작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운명을 거스릴 수는 없는 거라고. 그리고서 수불사치질하다 마침내 의사 이 양이로 하여금 내 병을 치료하지 못하도록 스스로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여후가 재상에 관하여 물으면서 후사를 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후가 문할 폐하 백세후의 폐하가 돌아가신 후에 이 말입니다. 소상국이 이미 죽으면 수령대지 있고 누구로 하여금 소하의 자리를 대신 이어야 되는 것입니까? 상활, 조참이 가당한 인물이다. 문기차인데 그 다음에 조참 다음으로
조참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대신할까요? 그 다음에는 왕릉이 가온이와 연이나 소당하니 약간 멍청하니 그 어리석은 머리는 진평이 가히 조지요. 진평이 도와야 된다. 그리고 진평은 지혜가 넉넉하긴 해도 그러나 배짱이 없어가지고 혼자서 어떤 일을 책임지기는 어렵다. 그러니 자, 우리는 왕릉의 어리석음은 진평이가 보완하고 진평이의 부족함은 누가 보완해야 되느냐? 주발이 보완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주발이 중후 소문이나 중하고 그런 꾸밈이 적으나 그러나 안유시자는 유시를 편하게 해줄 사람 반드시 주발이니 가령이 태인이라 가히하여금 태위를 삼아야 하느니라 라고 해서 바로 소와 조참 다음으로는 세 사람이 연합을 해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소화라는 한 사람과 조참이라는 한 사람이 재상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나가버리면 세 사람을 합해놔야 한 사람 몫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왕릉, 진평, 주발 이 삼박자가 맞아야 하나의 재상 일을 처리할 수 있고 국사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여호가 다시 그 다음 사람으로는 주발 다음에는 누구냐고 묻자 차호는 역비 내 소지 아니라 또한 이것은 내가 알 바 아니지. 여기까지만 딱 한 거예요. 그리고 4월에 황고조는 그야말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당중의 말이 이 황고조가 여후에게 간제 여후하면 황고조가 여후에게 부탁한 일을 가만히 살펴보면 황고조는 미리 알았어요. 마땅히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모든 여신은 끝내 진평과 주발에 의하여 제재당할 것임을 마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후의 역할은 어디까지냐? 이 여후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하면 황고조가 죽고 나면 그 노장과 공신들을 환 문제는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후는 다시 말하면 바로 문제가 성장할 때까지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여후가 공백기를 막고 문제가 성장하고 나면 바로 다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략 사평에 오면 운운한 고조가 이 포위에 일어나서 삼척에 칼을 들고서 8년 만에 제업을 완성하였으니 이거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하기 속죄야 어쩌면 그렇게도 빨리 할 수 있었던가. 그 이유는 관인내인하고 너그럽고 인자하며 사람을 사랑하고 지인선임 이게 문제가 훌륭한 점이에요. 황고조는 사람을 잘 알아보고 맡기기를 잘한다고. 바로 이것이 그처럼 빨리 8년 만에 천자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이다. 기입관야에 그가 함곡간 들어갔을 때 자령을 죽이지 않았고 바로 관인의인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약법삼장하야 바로 이렇게 백성을 사랑해서 약법삼장으로 하여 대본이리벼 큰 근본을 이미 세웠고 그리고 그가 황고조가 초나라를 정벌할 적에는 호소흥사야 상복을 입고 병사를 일으켜가지고 불망고조하여 고주는 의제 바로 의제를 잊지 않고서 이 대의 이명이라 대의로 밝혔다. 바로 대본이 성립되고 대의로 밝혔다. 당시지시하여 바로 이때를 당해서 장량이는 모든 모의를 말하고 한신은 행병하고 한신은 이 모든 병력을 바로 행하는데 출동 쓰는 데에 뛰어나고 소하는 급평하니 모든 군량미를 보급하였으니 용인자 창이 참 사람을 잘 쓰면 창성하다라는 그 말이 고기의하라 참으로 타당하다 말할 것이다.
그 천하 이정하야는 천하가 이미 평정되어서는 사계포하야 직사계포하야 곧 계포를 사면하여 이정 위신 순주지 열사하고 몸을 바쳐서 자기 임금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열사들을 나타내 주었고 참 전공하여 바로 전공을 참하여 이려 격려했다. 회사 결혼지 간신하고 바로 사적인 은혜를 품고 은혜를 결탁한 간신들을 엄하게 처벌했고 공자에게 제사를 지내서 이순 개천 입극지 대성하니 개천 입극한 1000명을 계승해서 사람의 법을 세워주는 여기에 다할극자는 우리의 태극기처럼 법극자 바로 이런 인간의 법을 세워주는 대성인의 높이니 여사 시몬이 여차하니 그가 이를 생각함이 시몬한 것이 이와 같으니 자손들이 향유 철록 400여 년이 자손으로서 철록 향유하기를 400년 동안이나 하는 것이 불효구와 이게 또한 마땅한 일 아니겠는가. 그러나 한신을 죽이고 여기서부터는 바로 황꼬조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한신을 죽이고 팽호를 젖을 담고 바로 이름으로써 군신의 대의가 손상되었고 여후를 멀리하고 척키를 총애함으로 해서 부부지도가 모두 결실되었고 없어졌고 태자를 바꾸고자 하여 부자의 은혜가 무너졌고 심지어는 지어 불사시사하고 시설을 일삼지 않고 뇨간 묘사하며 가세다 오줌 쌓고 선비들을 모멸하며 애문 제도는 대저습진하니 모든 애문과 제도들은 대체로 진나라를 따르고 있으니 이것이 환나라의 정치가 환치 소위 불능복권이 이것이 환나라 정치가 능히 다시 예전대로 회복하지 못한 부분이니 바로 이 부분은 참 안타깝다. 바로 이러한 군신과 부부와 부자와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황꼬조가 어떤 데 무식했는가를 보여준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초에 황꼬조는 문학을 닦지 않았지만 이게 단점이지만 장점으로 타고난 성품이 명달하고 밝고 이치에 통달하고 호모능청하여 모의하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잘해가지고 자 감수소절로 심지어는 문지기한 저 병사로부터 한 번만 만나면 옛날 친구처럼 그렇게 사교성이 좋아요. 황꼬조는. 그리고 처음 민심을 따라서 삼장의 약속을 만들었으니 그리고 천하가 평정되어서는 명소하여 소하를 명하여 차율령하고 율령을 편차하고 편차 한신으로 하여금은 군법을 모두 마련해서 펼치도록 하고 장창으로는 장정법을 정하도록 하고 숙손통에게는 예의를 제정하도록 하였고 이런 제도를 마련했고 또한 공신으로 더불어 모든 부저를 잘라서 맹세를 하여 단서와 철권을 금괴와 석실에 넣어둔 걸로써 종묘에 소장을 하였으니 수일불가급이나 비록 나라 황꼬조가 나라를 다스릴 날이 많은 여가가 넉넉지는 않았지만 그가 하는 규모는 아주 홍온으라 크고도 온대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고제에게는 10가지의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11가지예요. 큰 숫자를 들어서 15라 했는데 이건 당중후가 11가지의 황꼬조의 오류를 지적한 것입니다. 첫째,
오청 수강제하여 함곡간을 지키라는 계책을 잘못 들어가지고 황후에 황후로라가 황후의 노여움을 샀다가 왜 장량면하고 장량 때문에 힘입어서 겨우 화를 면했던 일. 두 번째, 오청임 육국계라가 바로 육국을 세울 계책을 잘못 따랐다가 왜 장량 불패사하고 장량을 힘입어서 일을 실패하지 않았고, 오청 시자 10배 언하야 세 번째, 이것은 바로 흉노적 치러 갔다가 백등의 포위, 사신 10여 명의 말을 잘못 듣고서 팽성을 포위했다가 마침내 누경의 바로 써가지고 화친에 약속을 했던 점. 네 번째, 오욕지궁휴사라가 바로 팽성 황후의 도읍지인 팽성에 머무르면서 거기서 며칠 잔치하면서 잘 놀고자 하다가 여기는 하고자 할 욕자니까 그러진 않았으니까 아방궁에서 멈춰서 거기에 쉬고자 하다가 장량의 간한 말을 힘입어서 멈춘 점. 다섯 번째, 황후를 패하고자 잘못하다가 소하의 간한 말을 듣고서 봉한 나라로 나간 것. 이것은 뭐냐면 파촉에다가 봉해주니까 황후치로 나가려고 당적할 수 없음에도 나가려고 했다가 소하가 백성을 기르고 어진이를 불러들여서 훗날을 기약하라고 하는 것. 여섯 번째, 잘못 그 제나라 사신 오매 제시라가 한신의 사신을 잘못 꾸짖다가 바로 거짓 임시 제나라 왕 되겠다는 이 사신을 잘못 꾸짖다가 장량과 진평이의 간을 힘입어서 간하는 말을 힘입어서 멈췄던 것. 이것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오욕석이라고 서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이것은 뭐냐면 황후하고 약속하고 동쪽 서쪽 나눠서 그냥 황후 잡지 않고 서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장량과 진평의 간하는 말을 힘입어서 황후를 마지막 추격해 가지고 해야성에서 몰아잡은 것. 그리고 온 안사시설아가 어찌 시설을 일삼을 수 있으리요, 이런 잘못된 말을 하다가 그래 육가 간청하고 육가의 간한 말을 힘입어서 따라들었고, 아홉 번째, 불지존 태공이라가 잘못 자기 아버지를 존경할 줄을 알지 못해요. 한마디로 한고조는 불효자예요. 버리지기가 없어요, 자기 아버지한테도. 그러다가 가령의 말에 힘입어서 곧바로 그 말을 따라서 자기 아버지를 그래도 존중했고, 아홉 번째, 열 번째, 오요격 태자라가 잘못 태자를 바꾸려고 하다가 장량이가 상산사오를 불름을 힘입어서 태자를 그대로 정했던 일. 그리고 11번째, 잘못 소하를 구금했다가 왕위에 간하는 말을 힘입어서 그것을 바꿨던 예. 바로 이런 11가지의 잘못이 있어요. 오천은 바로 이와 같이 환고조의 잘못된 부분들은 왜 이런 잘못이 나올까? 한마디로 계연불학이에요. 모두 다 배우지 않은 데에서 인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잘못을 바로 고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계연선명달이니 그가 타고난 본성이 사리에 받고 달통한 그 견해에 인연한 것이니 바로 이 선천적인 천재성,
후천적인 학습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여금 가령 황꼬조가 후천적인 학습만 더했더라면, 이런 선천적인 천재성에다가 후천적인 학습만 더했더라면 아마 또한 이런 오류가 없었을 거라고. 바로 우리는 타고난 바탕이 훌륭해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운 제목도 다듬어야 그릇이 되고, 옥이라고 하는 것도 옥불탁이면 옥도 잘 다듬지 않으면 좋은 그릇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선천적인 바탕도 중요하지만 후천적인 노력의 습득이 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 이 땅에 두 발로 걸어 다니는 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노력이 황꼬조에게 있었더라면 그는 정말 오늘날의 황꼬조로 평가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통감교료의 모든 강의를 끝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못다한 부분은 이렇게 했던 앞에 부분을 통해서 뒤에 부분까지 미루어서 공부해 나간다면 설령 뒷부분은 강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뒷부분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노력해 나간다면 나머지 부분을 강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역사라 하는 것은 고대인의 조박이 아닌 것입니다. 옛사람들이 살아나간 찌꺼기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옛사람의 일이 오늘날의 거울이라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옛사람의 찌꺼기로 남는다면 그 찌꺼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옛 발자취를 오늘날의 우리 살아가는 삶과 오늘날의 시대에 견주어서 역사의 안목을 갖춘다면 우리는 옛날의 거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점쳐주는 중요한 역사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봐주시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통감교료의 모든 부분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